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스켓룩입니다. 오늘도 농구화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홈코트로 여러분 돌아왔죠. 이제 점점 이게 높이 쌓여져 있어서 점점 뒤에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원래 이쪽 면을 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옆으로 나와가지고 점점 각도를 틀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조만간 반대쪽을 보면서 영상을 찍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신발 상자들이 있어서 제가 다르게 사무실에서 촬영을 했을 때도 있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 일단 오늘 리뷰해드릴 신발은 벌써 제이슨 테이텀의 두 번째 시그니처 테이텀2입니다. 일단 제가 프리뷰 언박싱을 먼저 올려드렸고 사이즈 추천을 드렸었고, 다음에 외부적인 박스나 신발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도 똑같이 외관은 조금 빨리 넘어갈 예정이긴 한데요. 일단 제이슨 테이텀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 지금 상승세를 띠고 있는 선수이기는 하죠. 선수이기도 하고, 전작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작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던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의 접지 이슈 있었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 문제가 조금 있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쿠션이나 무게나 이런 걸로 따졌을 때는 저는 JT1을 굉장히 만족하며 신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JT2가 나왔어가지고 개인적으로 JT1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JT2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언박싱이랑 프리뷰도 먼저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발만 담궈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제이슨 테이텀 2였는데, 실착 리뷰에서는 과연 정말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지 여러분과 함께 실착 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외관입니다. 일단 박스는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크게 전작과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전작과 달라진 점이 없고, 안에도 보시면 조던과 테이텀 로고가 있는 속지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나코탭 들어가 있는 거 말고는 크게 다를 게 없다. 박스는 전작과 동일하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일단 신발을 보여드려야겠죠. 짜자잔, 신발을 보여드리면 일단 소재 자체는 여러분 컨버스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캔버스 재질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까슬까슬한 느낌이 있고, 이 앞쪽에도 캔버스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메쉬 타입이라기보다는 구조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녀석 그 녀석이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녀석과 이 앞쪽 코에 피팅으로 해서 덧대어져 있는 이 녀석은, 캔버스 조직은 구조적으로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측면에 TPU 지지대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까만색 테두리로 들어가 있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옆에 이 녀석은 고무입니다. 조던 브랜드가 있는 녀석은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TPU 고무 같지는 않고 하여튼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지지대로 들어가 있고, 이 녀석은 폼 메쉬입니다. 일반 메쉬가 아니라 폼 메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미경 사진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캔버스 재질, 그 다음에 측면에 우레탄 TPU 지지대, 그 다음에 폼 메쉬 고무 이렇게 들어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반대쪽에는 조금 다른 점이 이 녀석입니다. 이번에 이 녀석 검은색, 안쪽 검은색은 또 이 녀석은 메쉬 소재로 덧대어져 있고요. 이 녀석은 똑같이 고무, 이 녀석은 폼 메쉬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소재는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은 일단 전작에 비해서는 일단 뜨는 공간은 많이 없는데, 조금 안 좋게 보는 경우는 패턴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외관 쪽으로는 말씀을 다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크게 외관 쪽으로는 이상한 점이 없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저는 외관이 마음에 듭니다. 저는 외관이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원형이나 이런 모양이 들어갔던 것들은 예전에 줌플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줌업템포도 그랬었고, 이런 것들은 크게 포인트로 들어갔던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퍼스트 컬러 치고는 외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나왔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테이텀 로고, 여기가 형광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는 여러분 듀스라는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듀스라는 로고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측면에는 뒤쪽에는 제이슨 테이텀의 0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조던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밑에는 측면에 Find a Way라고 적혀 있는, 까만색으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Find a Way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크게 메시지 같은 게 적혀 있는 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외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쿠션입니다. 일단 줌 스트로벨 쿠션이 들어갔죠. 에어 스트로벨 쿠션이 들어갔는데, 줌이 아니죠. 에어 스트로벨 쿠션이 들어갔는데, 일단 예전에 느꼈던 PGS였던 스트로벨 쿠션과는 느낌이 조금 다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발 전체에 깔리는 스트로벨 쿠션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 전데, 첫 번째로는 이 녀석은 플레이를 해봤을 때는 앞쪽보다는 뒤쪽의 스트로벨 쿠션이 조금 더 잘 느껴집니다. 물론 앞쪽도 조금은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스트로벨 쿠션과는 조금 격이 차이가 조금은 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쪽 스트로벨 쿠션이 굉장히 조금 잘 느껴지는 스트로벨 쿠션이고, 앞쪽은 우리가 알던 그 스트로벨 쿠션 거리와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발에 느껴지는 쿠션감은 하드의 6, 다음에 소프트의 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트로벨 쿠션은 언박싱이나 프리뷰에 신어봤을 때, 발만 담궈봤을 때랑 실착해서 뛰었을 때랑은 완전 쿠션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일단 실착을 해보니까 좀 달랐던 점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게 뛰어보니까 기본적으로 뒤쪽에 조금 가여있고, 차라리 이럴 거면 지난번에 앞쪽에 줌웨어 쓴 그 쿠션 시스템이 낫다. 그래서 그때는 차라리 앞쪽 에어 쿠션이라도 명확하게 느껴졌었는데, 이번에는 이 스트로벨 쿠션이 조금 어중간하게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로벨 쿠션의 장점은 발 전체에 깔리는 그 쿠션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 에어 스트로벨 쿠션은 뒤쪽에 조금 더 쿠션감이 잘 느껴지고, 앞쪽에는 조금 하드한 느낌이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드와 소프트를 나누면 하드의 6, 소프트의 4 정도 되는 스트로벨 쿠션이다 라고 딱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JT1에 썼던 앞줌 에어를 차라리 쓰는 거를 저는 차라리 한 번 더 권장을 해보고, JT3 때는 쿠션이 앞쪽 에어에 조금 치중을 해서 차라리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쿠션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피팅입니다. 우선은 여러분 제가 오늘 뭐 외관이나 쿠션, 뭐 무게, 접지 이런 부분들 다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오늘 피팅에서 여러분 가장 크게 가장 많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바로 피팅입니다. 일단 여러분 슈레이스 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가지고 가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문제 지적해야 될 거 바로 힐슬립입니다. 힐슬립이 여러분 너무 심합니다. 이게 힐슬립이 적당히 심한 게 아니라 좀 많이 심합니다. 그러면 힐슬립을 잡을 방법은 없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있습니다. 힐슬립을 잡으려면 일단 6개를 다 껴야 됩니다. 6개를 다 껴야 되고, 신발을 6개를 다 끼고 이 정도까지 신발끈을 쟁여줘야 힐슬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 이렇게 잡아버리면 첫 번째 안쪽 여기 부분, 요 굴곡진 부분 있죠. 항상 저희가 말하는 여기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힐슬립을 잡고 싶어서 꽉 조아봤는데, 이 정도로 잡아서 꽉 조아봤는데 이쪽 통증이 심하다. 그래서 힐슬립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어차피 이거 지금 힐슬립 찾기는 잡을 수 있지만 포기하는 거, 그래 한 개 빼자. 그래서 여러분 한 개 끈을 뺐습니다. 빼고 요까지 5개만 이거를 체결을 하고, 다시 앞쪽부터 쫙 체결해 와서 5개까지 끼우고 이렇게 꽉 매듭을 잡았습니다. 매듭을 잡아서 약간의 힐슬립을 방지할 수는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슈레이스 5개만 끼고는 힐슬립 못 잡는다. 슈레이스 6개 다 끼고 꽉 조여야 슈레이스는 잡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장점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끈은 일단 당기면 조여지면 조여지는데 잘 풀리진 않습니다. 풀리진 않는 신발끈인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첫 번째 힐슬립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 힐슬립의 피팅 때문에 모든 걸 다 망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JT1에서는 이 힐슬립은 없었거든요. 힐슬립은 없었고, 사이즈만 잘 맞추면 그래도 쿠션 괜찮고 피팅감 괜찮고, 다만 접지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을 뿐이지 신을 만한 괜찮은 녀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제이슨 테이텀의 2는 일단 첫 번째 힐슬립 때문에 망친다. 그래서 다 6개 다 체결하고 꽉 조이면 잡을 수는 있지만 안쪽
아킬레스건 쪽에 통증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 5개 끼고는 힐슬립 못 막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힐슬립이 굉장히 심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언박싱 프리뷰 때는 정치수를 권장드린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 신어봤을 때도 저는 정치수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 265 사이즈 기준으로 268mm 정도 나옵니다. 길이감은 약간 길게 나왔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JT1보다는 아니지만 JT2도 약간은 길게 나왔습니다. 아주 약간은 길게 나왔고,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꽉 조인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발볼과 발둘레에 있습니다. 일단 발볼이 여러분 88mm 밖에 안 나옵니다. 90mm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발볼이 굉장히 좁고요. 발등 둘레가 135mm 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느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이감은 어느 정도 살짝 길게 나오기는 했지만 발보가 발등이 낮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반인 분들도 정치수를 신으셔야 앞쪽 여유가 조금 생길 거라고 말씀드리고, 발볼로 분들도 길이감에 맞추려면 반다운을 해야겠지만 반다운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정치수는 가지고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볼로 분들도 정치수는 가지고 가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발볼은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등둘레 135mm, 발볼 88mm, 그다음에 발 길이 268mm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작에 비해서는 조금 작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작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발볼이 95mm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88mm 밖에 안 나옵니다. 이미 7mm가 줄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볼 때문이라도 여러분 정치수를 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상 신어봤는데 길이감은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딱 맞지 라고 생각했던 거는 바로 이 발볼과 발등에 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정치수를 구매했다고 하시면 일단 길이감이 괜찮겠죠. 길이감은 괜찮고 발볼은 맞출 수 있겠지만 문제는 힐슬립은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바로 이 힐슬립이 가장 큽니다. 정치수를 신으셨던 반다운을 하셨던 이 녀석은 무조건 힐슬립이 나는 녀석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다운을 하셔서 작게 신으시면은 발볼이 찡기실 거고, 다음에 아킬레스건 쪽 통증이 더 심해질 거고, 정치수를 신으시면 힐슬립을 포기하시고 차라리 발볼 쪽에 여유를 가지고 가셔서 꽉 조매면 차라리 그게 더 낫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즈 추천이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이 힐슬립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팅은 괜찮았습니다. 일단 발볼이 좁기 때문에 잡아주는 피팅도 나쁘지 않았고, 이 전반적으로 앞쪽으로 발등이 잡아주는 것도 괜찮은데 힐슬립이 다 망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플레이를 신고 뛸 때 힐슬립을 그냥 안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뒤에가 이 힐슬립 때문에 굉장히 크게 양발도 바꿔 신어 봤는데 그래도 힐슬립이 생겨서 거의 포기를 했고, 6개를 다 채우는 통증은 또 감당이 안 돼서 그것도 진행을 못했고, 5개만 가지고 꽉 채워서 신었던 게 저한테는 베스트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반치수 다운을 했지만 반치수 다운을 하면 일반 발볼들한테는 꽉 해서 나올 것 같고, 다음에 발볼러 분들한테는 반다운 하면 제가 봤을 때 발볼 완전 낀다, 발등도 완전 여유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볼러 분들은 정치수 권장 드리고, 일반 분들도 반다운 또는 정치수인데 그거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여유 있게 신어서 여기를 강하게 체결을 할지, 아니면 꽉 끼는 피팅에도 여기 측에서 통증을 느낄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사이즈를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 추천은 일반은 반다운, 발볼로는 정치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피팅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여러분 무게입니다. 무게는 이미 제가 265 사이즈 기준으로 365g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지상고는 여러분 이게 28m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낮은 지상고도 아닙니다. 그래서 스트로백 쿠션이 들어감으로써 일단 지상고도 살짝 높아진 감이 있기 때문에 28mm 기준이면 지상고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것도 아주 낮지도 않은 25mm와 30mm 중간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무게도 그만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게는 크게 무거운 편은 아니다. 365g이면 이 미드컷과 로우컷의 중간 정도의 이 어중간한 이 높이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보면 또 약간 미드컷 같기도 하고 로우컷 같기도 하죠. 이쪽으로 보면 미드컷 같은데 이쪽으로 보면 또 로우컷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대에 맞췄을 때 미드컷 기준으로는 365g이면 무게는 뭐 괜찮은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여러분, 접지입니다. 피팅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접지입니다. 일단 제가 이 올시티 V12 봤을 때는 어느 코트 하나 안 타고 접지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제이슨 테이텀 2 같은 경우는, JT2 같은 경우는 어떠한 코트를 타더라도 먼지를 다 먹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패턴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문제가 뭐가 하면 여러분, 이 패턴이 있는 부분은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근데 이 까만색 있는 부분들 있죠. 여기 보면 요 까만색 있는 부분, 여기랑 여기 요런 데 있죠. 여기가 먼지가 완전 하얗게 묻습니다. 그래서 한 쿼터만 신고 뛰어도 먼지가 굉장히 하얗게 묻고 접지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접지도 상당히 좀 미끄러웠다. 먼지를 너무 많이 묻어서, 이게 묻어도 너무 많이 묻어서, 이게 실내 코트에서만 신고 뛰었고 코트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코트에도 전부 다 먼지가 묻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까만 편이기는 한데 먼지가 굉장히 많이 묻어서, 특히나 패턴이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 흰색 부분도 아예 패턴이 없죠. 그 다음에 이 에어 붙는 부분도 아예 패턴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양쪽 끝 테두리에 있는 이쪽 패턴은 벌집 모양의 구조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보시면 구조가 있기는 하지만 그냥 깊이가 없습니다. 깊이가 없는 패턴은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웃솔 패턴도 너무 면적이 깊이가 있는 면적이 없다, 너무 반반한 부분이 많아서 먼지를 너무 잘 먹고 너무 미끄럽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팅에 이어서 가장 분노할 수 있는 게이지가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접지입니다. 그래서 피팅과 접지가 정말 아쉽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 접지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쉽다, 접지가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로 여러분, 통풍입니다. 통풍도 여러분, 일단 이게 캔버스 소재죠. 메쉬 소재가 아니고 캔버스 소재라서 거의 사방이 다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측면에도 약간 메쉬 소재가 안쪽 감으로 좀 들어가 있긴 한데 여기 살짝 빼고는 여러분 통풍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5036 테스트, 통풍 테스트에서는 1분 30초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최악은 아니었고, 그래도 발등에 있는 셀프 메쉬 부분과 측면 캔버스 소재로 약간은 발열이 좀 빠져나간다, 열이 빠져나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풍은 확실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그렇다고 최악은 아닙니다. 2분이 넘어가거나 3분이 넘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1분 30초, 40초 정도면 그래도 봐줄만한 통풍이긴 하지만 최상의 통풍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40초나 1분 언더로 찍진 않았기 때문에 통풍성은 거의 조금 이 녀석도 좀 약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매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소재 자체가 캔버스 소재이기 때문에 이 녀석도 바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덜하다. 그래서 공기 유입이 조금 막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통풍도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마지막 가성비입니다. 149,000원에 발매가 됐죠. 아마 이것도 지금 제이슨 테이텀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10,000원 정도가 정가가 오른 것 같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 139,0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테이텀은 129,000원 아니면 139,000원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어쨌든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오른 녀석이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가성비가 그렇게 고가는 아니죠. 일단은 15만원 언더에 나오는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가는 아닙니다. 다만 성능이 너무 아쉽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농구하면 솔직히 제가 제이슨 테이텀 1 같은 경우에 진력이도 많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울렛에서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테이텀 1은
접지가 뭐 그렇게 조금 타는 거 말고는 실내 코트에서만 뛰었기 때문에 접지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거든요. 쿠션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래서 아울렛에서 보이면, 싸게 보이면 한 6만원, 7만원 보인다 그러면 몇 개 챙겨 놓았었습니다. 첫 번째 시그니처이기도 하고. 근데 이 GSM2는 무조건 아울렛에 가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아울렛에서 보여도 여러분 살까 말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게 힐슬립도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프리뷰 언박싱 때랑은 지금 너무 여러분 생각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한 몇 시간 전에 신고 뛰고 왔는데 진짜 한두 곳도 뛰고 바로 벗었습니다. 일단은 잡을 수 없는 힐슬립, 그 다음에 안 좋은 접지, 이 두 개가 그냥 여러분 너무 플레이하는데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149,000원에 이 두 개를 포기한다? 쿠션 그럼 쿠션 그 정도 봐줄 수 있다고 칩니다. 스트로백 쿠션은 어느 정도 그래 이 정도면 양호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힐슬립과 접지가 여러분 그냥 쉣입니다. 쉣. 정말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제이슨 테이텀 2는 아울렛에 간다. 아울렛에 무조건 간다. 아울렛에 가더라도 고민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 제이슨 테이텀 2는 솔직히 조금 망작의 필이 좀 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외관도 너무 괜찮고 제 개인적인 스타일이 좀 마음에 들었는데, 이쁘기도 패턴도 그냥 이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특성이 여러분 너무 안 좋아서 일단은 저는 더 이상 테이텀 2는 구매를 하지 않을 것 같고, 아울렛에 나오시면 여러분 한번 신어보시고 고민해보시고 또 고민해보시고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테이텀 2 리뷰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농구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신규로 여러분 구매를 해놓은 새 농구화 모델은 없습니다. 지금 원 같은 경우에 그때 당첨이 하나 더 돼가지고 그 블루 컬러는 차에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커리가 와있죠. 커리가 그때 24 잼이 제가 또 홍콩에서 사와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제가 신규 모델들은 따로 구매한 게 없고, 중국 브랜드 거는 아마 조만간 카이원을 제가 들여올 예정입니다. 카이원을 들여올 예정에서 가격을 지금 계속 체킹은 하고 있는데 25만원에서 26만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격에는 조금 고민이 되죠. 그래서 일단 걸어 놓은 거는 21만원 대나 20만원 언더로 떨어지면 일단 무조건 하나는 구매해 온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빠르게 하나 구매를 해 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지니버틀러 2를 또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지니버틀러 2가 지난달까지 25만원이었거든요 이번 달에 지금 19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조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니버틀러를 15만원, 17만원에 구매했던 것 같은데 너무 제가 저 지니버틀러를 좋게 신었어 가지고 이번 2도 너무 기대가 되는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개를, 안타와 리닝 이 두 개 제품을 물망에 올려놓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제가 4월 달에 여러분 독일 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가서 또 새로운 농구화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 마치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농구화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뷰는 없으면 여러분 바로 이제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물품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정해져는 있고, 농구화는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농구화 4족 정도 나갈 것 같고, 옷 한 2개 정도 나갈 것 같고, 기타 액세서리 정도일 것 같은데, 일단 농구화 4족과 옷 2개 기타 해서 여러분들 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이번에 또 무료 나눔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영상 또 이벤트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